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이거를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청년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키우고 또 이제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60대 뭐 대기업, 기업은 뭐 이제 40대 후반도 이제 눈치 보고 회사를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만약에 40대, 50대에 나가면은 100년 인생이라고 한다면 뭐 30년, 40년 경제 활동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시적 흐름 가운데 대기업 이제 총수, 이제 여기에서 대기업은 한국뿐이 아니고요. 한국 단위가 아니고 뭐 구글,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수년 전부터 정말 나름대로 간곡하게 외치는 게 뭐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런 말들을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면 자기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이 인공지능의 여파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너무나 두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2년 전에 했으면 우리가 그나마 뭐 그런 사회가 오겠네 하지만 이제 이 변화의 이 흐름이 그리고 이제 김난도 교수를 이제 필두로 이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인가요? 거기서 이제 해마다 코리아 트렌드 시리즈를 내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서점에서 깔립니다. 미래의 창에서 나오는 책이죠. 근데 오늘 그 중앙일보인가요? 그 뉴스에서 이제 그 책 서머리를 했는데 그 핵심 서머리가 그거예요. 전염병은 트렌드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뭐 바꿨다. 이런 이야기랑 뭐 내년에 그 소비 트렌드는 그 디지털 그러니까 2030의 어떤 욜로적인 마인드가 이제 2030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면서 이게 내 욜로 아닌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방향이 바뀐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맥락을 이렇게 잡은 기사를 또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시즌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의미한 기사가 무서운 기사기도 하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재승 교수는 알쓸 심자 시리즈에 나와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또 과학 콘서트를 쓴 이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팬층이나 이 지지 기반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카이스트가 내년이 이제 개교 50주년이라고 해요. 근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시야가 있다고 우리가 유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이스트가 50주년 기념으로 이 정재승 교수를 학과장으로 앉혀놓고 융합인재학부라는 걸 창설했습니다. 융합인재학부. 지금 혁신적인 대학교가 어디죠? 미네르바 대학교라고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 이래서 국제적인 이제 정말 IT 개발이나 뭐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거나 이런 컨셉의 학교예요. 건물도 없고 학년마다 뭐 바르셀로나, 뉴욕, 한국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인턴십을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이제 인턴을 한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이런 국제적인 운동력이 있는데 카이스트도 이제 앞서서 자기들이 이제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앞서서 이제 개발을 할 때 개교 50주년 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학에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했을 때 융합인재학부 말 들으면 아시죠?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 그리고 가르친다. 이런 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학부를 개편을 하고 내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2021 1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20명 정원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교수들이 1대1로 이제 학생들 개인 지도를 할 거다. 완전히 엘리트 이제 코스를 밟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특징이 이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A, B, C, D 학점을 없애고 통과와 그러니까 패스와 페일로 기록 이제 성적을 가르는 거죠. 왜냐면 전공생에게 밀려 낙제점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탓에 도전을 꺼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과 또는 탈락으로 성적을 이렇게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2학년부터 4학년 동안 본인이 설정한 사회 문제가 중요해요. 그냥 멀리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기반형 학습을 PB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PBL을 통해 결과물,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거를 남겨야 한다.
계량화된 성적을 취업이나 진학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다.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졸업 요건도 특이하다. 우주, 자연, 인간, 사회, 기술, 예술 등에 대한 명적, 좀 고전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책이거나 이런 게 되겠죠. 100권, 여러분 말이 100권이지 이게 참 힘든 겁니다. 100권을 읽고 감상평을 남겨야 되는데 책은 학교가 지정한 것과 본인이 선택한 것을 섞어 읽게 된다. 감상평은 몇 장짜리 독후감 수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분량의 영상에 책에 관한 자신의 감상을 담아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니까 책 감상평을 무려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려야 된다. 아니면 원고지 50장. 원고지 50장은 좀 쉬운 거 아닌가? 서평을 써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과제다. 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2시간 분량의 영상을 100개를 어떻게 찍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수준까지 깊이 있게 책을 읽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냈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맨날 책 읽으십시오. 책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대학에서, 카이스트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를 따라하는 대학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유명한 대기업들이 사회복지적으로나 지금 경영경제 서적에서 지금 핫한 게 넷플릭스 자서전이에요. 넷플릭스 자서전이 굉장히 핫합니다. 규칙 없음. 이 책이 지금 핫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출장 및 경비 승인을 없애라. 또 잠시만요. 휴가 규정을 없애라. 근데 완전히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유, 그만큼 핵심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도록 규칙과 제한을 철폐하는 이런 스마트한 회사 규칙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면은 일단 그 미국의 주변 대기업들도 따라하거나 적용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 이런 이런 흐름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대기업이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은 그건 우리는 좀 불가능해.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이 기업적 문화 기류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것처럼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만들어지고 무크라고 하죠. 유다시티는 또 어디죠? 여러 가지 무료도 있고 이제 유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전 세계 아이비리그의 유력한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수료증도 주고 또 수료를 끝내고 자기가 정말 기존 등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내고 실제로 그 석사 학위를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의 어떤 교육 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융성하겠다고 하는 아이비리그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미네르바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있으니까 이 여파가 지금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을 시작으로 벌써 이 흐름이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의 이 거대한 과도기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책 읽으면은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변화의 이 쓰나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에서 모두가 말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뭐냐?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근데 여기에서 한국형 스터디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서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 보는데 이 방법론과 이 자기계발의 출입구에 들어가는 이 출입문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논술 하나 또 이제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원하는 학습.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뇌에서 받아들이는 학습 효과도 다르겠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습과 이 깊이 있는 독서와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간이라면 뭐죠? 개성. 내 개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근데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뭐죠? 우리들의 진정한 개성은 내 자아를 주께 100% 양도하는, 즉 자기 부인,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죽인다. 내 자아를 주님께 굴종한다. 드린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종,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실천의 경건의 첫 발자국 자체가 우리 개성의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 자기 부인이 개성의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개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하게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거의 1번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좀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왜 논리적인 오류가 있냐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한글부터, 모국어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성경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행하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은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사람이 평생 성경만 읽는 것도 중요해요. 10,000권, 100,000권 읽는 것보다 성경 하나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마찬가지랑 우리가 일반 은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혜. 성경만 읽어도 된다고 하면 대학 전공은 왜 갑니까? 물리학 교과서를 왜 봅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적, 서구 문명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성이 있거든요. 지성. 의료 시스템이 발달돼서 우리가 전염병이 어떻게 전이 되는지도 우리가 감염이 되고 전이가 되는 것도 우리가 과학의 발달, 우리 이성의 발달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일수록 더더욱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 1번이고 일반 서적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한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서점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단계로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서점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담이 덜해요. 근데 마을 서점도 있지만 저는 되도록 대형 서점을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게 뭐냐면, 카이스트에서 여러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훌륭한 고전이나 어떤 책들 100권을 읽고 서평을 쓰게 한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서평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찍거나 좀 쑥스러우면 인스타그램에 정리를 하거나, 정말 100권, 200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카이스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과 이름이 뭐라고요? 융합인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크리스천 융합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도 시작됐구나. 카이스트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학교도 이제 흘러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대학교 성적표가 A부터 F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패스와 페일로 딱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책이라고요. 책, 독서.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청년분들 계시다면 눈을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책 읽는 사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책,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양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공 필수다. 그럼 우리 하나 더 나갑니다.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이 서비스 산업이 고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검증된 실력과 영성, 이런 의미에서는 실력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실력의 주체가 뭐다? 그 중요한 핵심이 뭐다? 독서가 이제 그 주체라고 하는 거시적 보편이, 이제 이 생각이 독서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 주류가 기업과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안착이 되어 버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뭐 차례차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하간 여러분, 지금 10월 달에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건 작년에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샘 파커스에서 나온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재봉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알고 있어요. 최재봉 교수님이 작년에 포노사피엔스를 쓰고 이번 연도에 포노사피엔스 코드라고 체인지 9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후속판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독서 멘토링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은 트렌드 코리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이 책을 이제 독서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가장 좋겠지만, 책을 만약에 못 읽는 분이시더라도 이제 독서 멘토링 이제 저희가 이것도 1년 한 2년 됐네요. 2년 동안 이제 계속 굴러가는 이제 사자글라운드 핵심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